안녕! 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기업 영양사를 그만둔 그녀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주제가 퇴사의 진짜 이유인 만큼 제 주변에 식용과를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의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니까 무려 10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이유는 입사 3년차 안에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인데요. 바로 대학 때 공부했던 노력에 비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대기업 영양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영양사라는 직업이 쉽지 않거든요. 영양사라는 직업은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도 해야 하는데, 사무 업무도 일지나 법적 서류 등 많고, 또 배식 시간에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함께 있어도 또 바쁘거나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밥솥도 날라야 하는데 그냥 밥솥이 아니죠. 이렇게 단체급식소에서는 이만한 밥솥입니다. 그리고 반찬을 담는 바트인 2인치 바트, 4인치 바트, 6인치 바트, 이런 바트들도 다 거뜬하게 날라야 합니다. 20대 초중반의 이런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도 신입사원 때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4년제 사무직에 다른 회사에 다른 직군으로 취업한 친구를 바라보며 비교를 하면서 좀 퇴사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육아 때문에 딱 한 번 퇴사를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은 편이고 또 가끔 있는 회식도 육아를 하면 참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오래 근무하시는 영양사 선배님들을 보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근처에 살거나 같이 살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멀리 계셔서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양가 어른들이 멀리 계셔서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렇게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건 대기업은 모두 공통사항일 거예요.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로 인해 연봉과 진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오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계속 저보다 고가를 잘 받아서 먼저 진급을 해도 사실 조금 속상할 수가 있는데, 만약 후배가 진급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 축하해주기도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국물 좀 닦고. 근데 이 회사라는 조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진급을 먼저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퇴사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빵 터지는 겁니다. 바로 고객들의 컴플레인인데요. 우리 식품영양학과 다닐 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식판을 던지는 사람들, 욕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간혹 존재합니다. 저도 사실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욕설을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저도 사실 울산에 살다가 구미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구미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저와 같진 않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만약 시골에 발령이 났다면? 그럼 어떨까요?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기숙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혼자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걱정도 되고 좀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멀리 가시는 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사실 퇴사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영양사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제 선배 중에는 입사 때 3년 정도 제주도로 발령이 난 선배가 있었어요. 일도 하고 제주도 여행도 하고 한 2, 3년을 그렇게 제주도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정말 재밌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결혼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사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양사라는 직업은 지역을 이동하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발령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단, 그 사업장에 TO가 있어야 발령이 가능하시겠죠. 가고 싶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6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대기업 영양사로 입사하면 나이가 20대 초중반인데 발령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조리사, 조리원이죠. 그런데 조리사님들도 영양사보다 보통 경력이 거의 많으시고 또 조리원 분들은 엄마뻘의 50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양사라는 업무가 조리사와 조리원이 같이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겠죠. 또 조리사와 영양사의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 조리사와의 갈등 해결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영양사는 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위생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렇게 인력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힘든 인간관계가 있죠. 바로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키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개 회사의 총무팀에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시는데요. 직원 식당에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영양사들은 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좀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객사 분들과 친하게 지내면 더 일하는 게 즐겁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조리사와 조리원과의 관계도 사이가 좋으면 출근하는 게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가서 막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출근이 기다려졌던 적도 있습니다. 7번째는 여초 집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중, 여고, 여대 같은 시경을 나와서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영양사는 여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여초 집단이다 보니 잘한 것도 빨리 소문나고
실수한 것도 빨리 소문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8번째는 연차가 쌓여도 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입니다. 이것도 누군가에겐 퇴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쭉 보면 영양사로 입사해도 쭉 영양사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도 굉장히 말을 잘해서 CS 파트로 넘어가서 강사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을 너무 잘해서 영양사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영업, 구매팀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9번째는 영양사는 회사를 불문하고 급여가 낮다입니다. 대기업 영양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영양사라는 직업이 전체적으로 연봉이 좀 낮다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요즘 취업의 문이 정말 좁잖아요. 취업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영양사는 영양사 도우미에 보면 꾸준히 구인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취업의 문이 넓다는 것만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영양사라는 직업이 본인의 적성과 너무 안 맞아서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영양사를 그만두고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영양사가 왜 싫어? 4년이나 공부했는데 아깝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다 안 맞대요. 그냥 A부터 Z까지 다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만둔 친구 중에 은행원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 때 4년 공부한 것만으로는 이 영양사라는 직업이 내 적성과 맞을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4년을 달려와서 취업을 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10번째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는 퇴사의 이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근무하기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회사가 더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퇴사 이유들을 반대로 이게 오히려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바라본다면 근무하시는 게 훨씬 더 즐거우실 겁니다. 이렇게 퇴사를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는 회사 재밌어? 힘들지 않아? 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입사하고 1년 동안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막내 시절, 그 신입 그 1년을 잘 버티고 나면 그 뒤에 또 힘든 일이 한두 번 생길 수 있죠. 그래도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신입 때 힘들었던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례들 중에서 입사하고 1년 이내에 퇴사한 동기 언니가 자기는 그때 힘든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도 신입 시절에는 이 힘든 과정을 거의 똑같이 겪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버티고 잘 배우고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회사 친구들과 또 영양교사를 근무하면서 동료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있는데 너는 어딜 가서도 잘 적응해서 재밌게 일할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밝고
좀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점을 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볼 때도 간혹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일하는 게 훨씬 보람차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근무를 하시면 좀 더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